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저녁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인성, 의리, 두말할 것 없이 굉장하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는 이찬원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이찬원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임영웅님의 인기가 음악방송을 휩쓸던 유승준과 비슷하다. 이 기사 제가 한번 꼭 꼬집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임영웅님의 인기가 과거 유승준 씨와 비슷하다라는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쭉 올려보니 아시다시피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판결이 지금 대법원의 손에 달려있는 상태 속에 임영웅님과의 인기 척도를 비교하는 글이 화제를 모았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유승준 씨가 과거에 끌었던 인기의 수준이 지금 임영웅님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지를 묻는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건데요. 일본 누리꾼들은 유승준이 군대만 다녀왔어도 지금의 유재석, 강호동급의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SNS가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입지가 엄청났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인기가 최근 건행을 외치는 영웅시대를 기반으로 탄탄히 쌓인 임영웅의 인기도에 과연 비할 수 있을까? 물론 비교 불가입니다. 기사를 보면요. 두 사람 모두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활동했던 시기가 달랐던 만큼 비교의 대상이 아닌 가요계의 한 시대를 풍미한 각각의 아티스트로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유승준은 몰락했다. 믿음직스러운 이미지로 금연 홍보 등 다수의 공익 캠페인, 그 당시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거죠. 그러면서 군대 꼭 가겠다. 저 역시 유승준이라는 가수를 보고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군인 때까지 약속했지만 23살이 되던 해 갑자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많은 팬들과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며 동시에 공분을 사게 됩니다. 그 논란 이후 13년이 지난 2015년 유승준 씨는 병역을 기피한 해외 동포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재외동포법 나이 기준을 넘기자마자 본격적으로 입국 준비를 시작했고요. 이는 주된 연예계 논란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한국 입국을 하기 위해 비자 발급을 두고 LA 총영사관에 꾸준히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벌써 두 번째 소송 중이죠. 첫 번째 소송은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그럼에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비자 발급을 거부했죠. 결국 유승준 씨는 또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2일에 두 번째 소송 2심 재판부가 또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여전히 LA 총영사관이 상고장을 내면서 이의제기를 한 거죠. 두 번째 소송의 운명이 대법원 판결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와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비견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영웅시대분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군대 문제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까도 미담밖에 나오지 않는, 오히려 군대 시절 임영웅님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증언을 한 후임의 증언이 일파만파 번져서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까도 미담밖에 나오지 않는가? 이런 의문점까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대를 기피하려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이 유승준 씨가요, 공익 캠페인 광고도 많이 했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슬로건도 많이 얘기하면서 몸이 좋지 않습니까? 운동도 엄청나게 유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도망을 가버렸죠. 사실 이 당시 때 병역 기피 문제가 연예계에서 굉장히 대두되고 있던 시기라 안 그래도 예민했는데 유승준 씨의 사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많은 연예인들의 병역 문제가 연쇄다발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군대도 아니고요. 육군에서도 힘들기로 유명한
백골 3, 4단 출신입니다. 최전방에서 너무 추운 환경 속에 근무를 서고 훈련을 뛰면서 그야말로 당당한 만기 전역자죠. 이게 두 사람이 비교가 됩니까? 저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돈을 번 두 명의 부자가 있는데 한 명은 합법적인 일로 돈을 벌었고 한 명은 불법적인 일로 큰 돈을 벌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비교될 수가 있을까요? 나쁜 일을 해서 큰 돈을 번다라는 건요. 어린아이들도 아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해선 안 되기 때문에 안 할 뿐입니다. 군대 가고 싶은 한국 남자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물론 존재합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은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남자들은 안 가고 싶어 하죠. 부모님들조차 군대에 안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님과 유승준 씨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과거에는 유승준 씨가 활동하던 시기에는요. 연예병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많은 연예인들이 군대에서 일반 병사보다는 훨씬 더 풍족하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군입대를 하던 시기에는요. 이 유승준 씨 이후로 연예병사 제도마저도 흔들거리게 되면서 군대에서 연예인들에 대한 특혜를 굉장히 많이 없애버렸죠. 그래서 요즘엔 어떻습니까? 이제 연예인들도 그냥 일반 병사처럼 만기 전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사실 군입대를 하던 시기에는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어찌 비교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풍족하게 자란 유승준 씨와 그리고 군대를 도망간 많은 비판을 받은 당사자와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힘겹게 생계를 이어오며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까지 만기 전역하여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힘겹게 소중하게 집중해서 올라온 스타와 그 질의 그 깊이가 아예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자, 이런 임영웅님의 아끼는 동생이죠.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탑6 멤버들 중에서도 특히나 아끼는 동생인 이찬원님이 오늘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임영웅의 완패한 김수찬의 흑역사를 소환했다. 바로 화요일은 밤이 좋아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날 이찬원님이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이렇게 합동 무대에 얼굴을 드러내게 되면서 많은 찬스분들, 이찬원님의 팬덤분들이 이 본방사수를 하겠다.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좀 놀라운 글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쭉 보니 이찬원님이 미스터트롯 준결승 당시 김수찬님이 임영웅님과의 대결에서 주현미의 울면서 후회하네 노래로 처참하게 패배했던 당시를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장민호님이 누가 몰라서 그 이야기를 안 하는 줄 알아? 라면서 급하게 수습하여 웃음을 또 빵 터트리게 만들었죠. 아마 이 김수찬님하고도 이찬원님이 친하고요. 임영웅님과도 이 김수찬님이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이찬원님이 김수찬님을 놀리려는 목적보다는 한 번 더 카메라에 더 많이 담기고 한 번 더 주목을 받잖아요. 예능인들은요. 자신들이 망가질지언정 카메라에 못 담기는 걸 더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얼굴을 더욱더 많이 알리기 위해 출연하는 이 가수들이 이찬원님의 경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한 번 더 김수찬님을 언급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김수찬님의 완승완패의 당시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찬원님이 아시다시피 참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임영웅님을 비롯하여 탑6 프로맨들이 이찬원님에게 많은 안보의 인사를 전했을 것이다. 많은 걱정을 그 누구보다도 했을 것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거 임영웅님과 이찬원님의 케미 모습들이 다시금 회자가 되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찬원님에게 연락했었던 이야기까지 제가 하나씩 좀 전달해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이때는 2020년입니다. 임영웅, 이찬원, 웅틀다 강림한 소녀팬 공연 안전수칙 촬영 장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당시에 임영웅님이 미스터트롯 콘서트
연습 형정을 이찬원님과 나란히 재연을 했었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영웅님, 이찬원님 이게 플랜카드 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 껴안는 모습들, 안전하게 콘서트를 즐겨요. 이 당시 때 뭐 워낙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 공연 수칙을 또 이 임영웅님과 이찬원님이 웅찬 케미가 또 빛났다. 웅또 케미라고 해야 될까요? 진또배기 이찬원님과 임영웅님의 이 콜라보레이션 영상이 또 한번 회자가 되고 있고, 예전에 이찬원님과 임영웅님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보신 분들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안 그래도 이찬원님이 데뷔 이전부터 임영웅님의 찐팬심을 드러냈었고, 또 미스터 트롯 뿐만이 아니라 방송을 촬영해 나가면서 임영웅님에 대한 존경심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임영웅님 역시 그런 이찬원님을 너무나 아꼈고, 이 두 사람의 케미가 많은 분들에게 지금껏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자, 하나 재미있는 건요, 이 당시 때 임영웅 씨 뭐 한대요? 찬원이 오빠한테 라이브 자주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유명한 개그맨 유병재 씨가 있습니다. 근데 유병재 씨가 인스타그램을 참 재밌게 하는 게요, 뭐 오늘 우리 엄마 저녁 메뉴 뭔지 물어봐 주세요.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 해결, 고민 답장을 해주는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는 걸로 너무나 유명한데, 이 당시 때 임영웅 씨 오늘 뭐 한대요? 라는 질문을 받았던 장면과 찬원이 오빠한테 라이브 자주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었던 질문글을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면서 바쁘다 아빠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재미있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또 더불어서 이 당시 때 임영웅 님도 이 유병재 님에게 찬원이 혹시 자는지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그건 내가 알려줄게. 안 자요. 이런 식으로 이 옹또 케미가 너무 웃겼던 거죠. 유병재 님이 이렇게 올린 인스타그램에 임영웅 님이 직접 가서 댓글을 남겼던 것도 너무 웃겼고, 여기에 또 유병재 씨가 이찬원 님 안 잔다. 이런 재미있는 케미는 또 있습니다. 임영웅, 이찬원 생일 광고 직접 못 본 아쉬움에 손가락 눈물을 펼쳤다. 바로 이 당시 때 임영웅 님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찬원님과 홍대 입구역으로 향했을 때 사진을 게재했죠. 지하철 광고 구경 갔는데 영업이 종료됐다. 다음에 다시 돌자 찬또라면서 응원차 내걸어준 광고를 보러 갔지만 실패했던,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눈물을 보여주던 이 당시 때의 모습도 사실 많은 분들에게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는 웅또 케미입니다. 더불어서 이찬원님과 임영웅님의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미스터 트롯 콘서트 당시 때 임영웅님이 또 이찬원님의 생일을 아주 격하게 축하하면서 아주 멋진 옷까지 선물했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편하게 구두 신어도 되고 운동화 신어도 된다라면서 이찬원님에게 이 의류 선물까지 했었던 거. 자, 이런 웅또 케미가 막강한 가운데 사실 임영웅님과 이찬원님의 꿀케미를 보여줬던 장면들이 이 기자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포착이 되곤 했습니다. 이때도 뽕숭악당을 촬영하기 위해 도착했었던 당시의 모습이죠. 이 당시 때 모습이 또 한번 기자분들에게 포착이 되면서 정말 이들의 우정이 그냥 뭐 장난처럼, 방송 컨셉처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진또배기구나, 진짜 우정이구나 라는 장면들이 과거부터 꾸준히 포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친한지 이런 장난도 쳤죠. 히든싱어의 또 임영웅님과 이찬원님이 함께 출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그 당시 때 이렇게 이찬원님을 놀렸죠. 항상 이렇게 찬원이가 자만하다가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실수하는 거야 이러면서 장난을 치던 이 당시 때의 모습 케미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이찬원님이 최근 뭐 교통사고로 밝혀졌다고 해요. 경미한 2주 정도의 휴식이 필요한 사고였다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많은 팬분들은 녹화방송 이외에 이찬원님이 빨리 복귀하기를 많은 찬스분들, 이찬원님의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 와중에 임영웅님과 이찬원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을까요? 저는 90% 이상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당시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에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임영웅님은요, 탑6 멤버들과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다 라는 근황을 공개했었죠.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조만간 훨씬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라며 지금 탑6 서로를 의지하며 지금 시간을 잘 이겨내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 당시 때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은 서로 카카오톡과 영상을 통해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밥 먹는 거, 또 운동하는 모습, 이런 것까지 공유를 하면서 서로의 우정과 의리를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찬원님이 저렇게 작은 사고지만 저런 소식이 전달됐을 때 임영웅님과 이찬원님, 또 다른 트롯맨 멤버들까지 서로 안부 인사를 하며 그 의리를 과시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니 이찬원님도 임영웅님도 이 힘든 연예계 정말 행복하게 든든하게 활동 잘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전달드리고 저녁에도 전달드리면서 정말 감탄에 금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기록들이 활동기가 아닌 휴식기인 지금에도 물론 2집 앨범이 될지 제가 말씀드렸던 더블 싱글 앨범이 될지 아니면 정말 여름날 밤, 가을밤 특별 콘서트가 될지 추석 콘서트가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임영웅님의 많은 활동들이 굉장한 궁금증과 기대가 폭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활동기가 아니라 휴식기다라는 거죠. 이 휴식기 속에서도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기사는요,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그런 파급력을 볼 수 있는데요. 영웅시대 임영웅 데뷔 7주년 이벤트 수익금 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데뷔 7주년, 물론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 며칠 지났지만 그럼에도 7주년 이벤트 수익금 기부와 활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쭉 내려보니 임영웅 데뷔 7주년 이벤트를 했던 카페 GOAT가 이벤트 수익금 전액을 임영웅의 팬인 영웅시대의 이름으로 서울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하였다. 14일 서울 사랑의 열매에 따르면 이 이벤트는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 8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되었다. 영웅시대 최강 팀 히어로의 주관으로 임영웅의 데뷔 7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며 많은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들이 찾았고 300만원의 수익금이 만들어져 기부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영웅시대 최강 팀 히어로와 카페 GOAT가 임영웅 데뷔 7주년 이벤트를 진행하는 모습이 이렇게 뉴스 기사에도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이 카페 관계자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임영웅님과 같이 선행을 늘 앞장서서 실천하는 영웅시대와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 이 기부금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하여 사용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카페 GOAT는요, 작년 6월에도 임영웅님의 데뷔 기념으로 이벤트를 운영하여 발생했던 수익 전액 500만원을 또 기부했는데, 야, 올해에도 변함없는 이벤트에 대한 수익금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대단한 행보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결코 쉽지 않거든요. 돈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지금 현대사회에선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제가 이런 사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데뷔 7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 세계에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뭐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동남아 뭐 어디 할 것 없이 자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다양한 그것도 나이대도 연령대도 다양한 아이들도 있고요. 젊은 여성분도 있고요. 가족들도 있고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데뷔 7주년을 축하하는 전 세계의 팬덤의 영향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나 제가 볼 땐 미국권, 뭐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최근 이 동남아 지역 그리고 제가
인도네시아 쪽 한번 설명을 드렸죠. 한 유튜버 분이 방문을 했는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다 알고 있더라. 제가 볼 때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I'm Hero The Final, 특히나 이런 쪽 문화권에서는 영화를 관람할 때 뮤지컬 형태의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또 따라 부를 수 있고 이런 것을 굉장히 즐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문화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무비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반응이 폭발했던 것은 아닐까, 뭐 요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뻗쳐나가고 있다. 여기 보니까 또 있죠. 또 외국인 분들인데 이렇게 임영웅님의 공식 굿즈티도 입고 건행을 하고 있고요. 임영웅님의 얼굴이 담긴 부채도 들고 이렇게 사진까지 촬영을 했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세계화가 휴식기인 지금에도 쭉쭉쭉 번져나가고 있구나.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만약 2집 앨범, 신곡 앨범을 발매하여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면 또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할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인기 가도와 인지도가요, 그야말로 한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마구 번져나가고 있구나. 이런 확신의 근거들이 이렇게 해외 팬덤 분들의 반응만으로도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너무 대단합니다. 자,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기록들도 끊임없이 이어지죠? 임영웅님의 영향력에 절대적인, 최근 들어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TS 트릴리온, TS 샴푸. 자, 주말 홈쇼핑 임의용 부문 매출 1위까지 달성해냈습니다. 바로 8월 12일, 8월 13일 GS샵과 롯데 홈쇼핑 주말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목표 물량 초과 판매 소식을 밝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TS 트릴리온 관계자가요, TS 샴푸 지난 12일 GS샵에서 달성률 151%를 기록했고요. 이때 정말 많은 영웅시대분들이 또 TS 샴푸를 많이들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엄청난 기록을 지금 세울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GS만이 아니라 롯데 홈쇼핑까지 130% 달성률 어마어마합니다. 양일간의 주말 방송 모두 임의용 카테고리 부문 방송 매출 달성률 1등을 하게 되었다. 자, 앞으로 16일, 내일도 하고요. 22일, 26일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TS 샴푸,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띄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TS 샴푸가 힘들어서 장기영 대표님이 부득이하게 300억 정도의 지분을 판매하면서 그것으로 신사업 투자를 하고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광고도 재계약을 했는데 한간에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나왔었죠. 이 장기영 대표님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고 임영웅님의 이 유명세를 통하여 TS 샴푸가 잘 팔리니까 주식 매각하고 발 빼려는 거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가 어디서부터 번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제가 정말 예전부터 누누이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TS 샴푸 이제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고 보니 이 TS 트릴리온 굉장한 흑자로 보였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기에 기업을 살리기 위한 장기영 대표님의 노력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만약 정말 그런 문제점이 보였다면 애시당초 임영웅님이 이 TS 트릴리온과 광고 재계약을 했겠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 입장에서는 TS 샴푸보다 더욱더 큰 거대 기업과도 충분히 계약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스타입니다. 그런데 굳이 TS 샴푸와 뭐하러 재계약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 기업의 대표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인다라는 헛소문이 사실이었다라면 임영웅님과 신정은 대표님의 안목에 어떻게 광고 재계약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 헛소리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기는 악성 댓글들, 그런 헛소문을 유포하는 자들은요, 결국 말로가 좋지 못할 겁니다. 물론 하나의 의견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임영웅님과 연관되어 있는 이 기업에 그런 악플을 다는 건 제가 볼 땐 영웅시대 팬들 중에서는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광고계에서의 파워까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눈부시게 이루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임영웅님의 광고계에서의 파워가 장난이 아닌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임영웅 비타민 광고에 잘 어울리는 스타 1위에 또 선정이 됐다고 해요. 무려 14만 1,800표가 넘는 득표 중에 12만 9,100표를 받으면서 약 91%의 투표율을 받으며 압도적인 1등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또 달성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결정적 브랜드 파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재입증되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광고계에서도 끊임없이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인데요.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누가 발췌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신정훈 대표님 되겠습니다. 자, 이 신정훈 대표님이 애시당초 임영웅님을 발탁한 이유는요. 물론 노래도 잘하고 외모 비주얼도 다 뛰어났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봤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건실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 이 내용은 2020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3년은 넘은 이 엄청난 비화가 이미 한참 전에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임영웅님이 감사한 분들을 소속사의 대표님을 모셔온 겁니다. 이 보통 가수들, 보통 연예인들은요, 소속사의 대표님과 일단 이렇게 친하지도 않고요. 소속사의 대표님을 방송에 출연시키고 소속사의 대표님이 방송에 나오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발탁된 이유가 건실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음악적인 정신적 지주 역할을 신정훈 대표님이 했었다. 그러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사실 신정훈 대표님과의 첫 만남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조차 잘 몰랐지만 지금과 같은 모습도 아니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영웅님 역시 그 당시 자신이 노래를 막 잘하지도 않고 외모도 출중하지 않은데 왜 나를 뽑았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다들 아시는 것처럼 노래를 잘한다, 잘생겼다라는 느낌보다도 너무 건실하다라는 느낌이 좋았고 노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일종의 물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다고 밝게 말하는 것에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신정훈 대표님의 안목이 지금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발굴해낼 수 있었고 그런 대표님을 선택한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엄청나게 승승장구하고 있죠. 자, 수호씨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많은 컨텐츠 영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연예계가 얼마나 머리 아프고 사건 사고가 많은지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수호천사님들은 잘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렸던 소식 중에 안타까우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소식이 있죠. 바로 피프티 사태일 겁니다. 이 안성일이라는 사람이 용역 외주로 접근하여 전홍준 대표라는 사람의 옆에부터 피프티라는 멤버들을 빼내왔다라는 이 의혹이 사실처럼 지금 근거들이 드러나면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볼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전홍준 대표님도 지금 소속사의 대표라고 하기에는 엄청날 정도로 많은 팬분들이 생겼을 정도로 이 전홍준 대표님을 응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 거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행보도 출중하고 까도 미담만 나오는 전홍준 대표님의 옆에 있었던 이 피프티 멤버들, 이들의 행보를 보세요. 돈을 좀 벌 것 같고 유명세가 될 것 같자 자신을 그토록 도와주고 사비까지 털어서
엄청나게 지원해준 대표님을 버리고 통수를 쳤다라는 통수돌의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홍준 대표님은 이 멤버들을 기다렸지만 멤버들이 돌아오지 않았죠. 자, 제가 피프티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대표님이 좋은 사람이어도요, 가수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이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이 피프티 멤버들이 이런 통수를 치지 않고 전홍준 대표님이라는 사람 옆에서 꾸준히 활동을 했다면요, 지금 빌보드 차트에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엄청나게 써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잘못된 선택은 어디서 비롯됐겠습니까? 대표와 가수의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은요, 연예계에서도 정말 유명한 의리로 다져진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왜 자꾸 신정훈 대표님하고 임영웅님을 엮고 있냐? 이제 임영웅이란 가수는 더 큰 기획사, 더 능력 좋은 소속사와 대표님을 만나서 더 승승장구해야 한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임영웅님이 그러한 선택을 한다면 팬으로서 적극 지지하겠지만 임영웅님이 신정훈 대표님 곁에 남아 재계약을 하며 이 작은 소속사에 계속하여 고집하는 이유는 유명세뿐만이 아니라 실력 좋은 소속사와 대표님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도가 두텁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렇게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이렇게 대표님이 열심히 지원해주면 뭐예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뒤통수를 친다라는 이런 사례만이 터질 뿐입니다. 그러니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이 돈독한 관계를 우리가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씨가 신정훈 대표님에게 뭐 받은 거 아니냐? 왜 저렇게 신정훈 대표님을 지지하냐?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릴 뿐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신정훈 대표님과 임영웅님이 함께 했었던 이 당시 때 모습, 이게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뽕숭아학당에서 트롯맨들과 임영웅님이 이렇게 팀을 지어서 노래 대회를 간단하게 할 때예요. 이 당시 때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뭐 신정훈 대표님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우리가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당시 때와 이렇게 함께 등장했었던 요때는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뽕숭아학당의 초창기 때의 시청률이 많이 나오던 당시이긴 하지만 시청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신정훈 대표님이 소속사의 대표가 아니라 제2의 아버지처럼 또는 친형처럼 임영웅이라는 가수 곁을 든든히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슈퍼스타의 신화가 쓰여졌고 앞으로도 더 엄청난 역사가 쓰여질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